안녕하십니까. 하재남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공무원 시험 대비 환경보건 심화가 아니고 기본 문제풀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이 어떤 거는가 이제 설명할 건데 기본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강의 들어가기 전에 문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본 문제는 누구를 대비해서 뽑은 거냐 그러면 첫 번째 보건직에 들어가는 환경보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마이스터그라든지 이런 학생이고, 두 번째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환경직 지자체에서 뽑을 때 들어가는 도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것도 있죠. 이런 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부가 있어요. 환경부의 환경직.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여기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연구사라고 하는데 환경위생이라고 나요. 그렇지만 이게 환경보건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일제문화 청산하면서 위생 개념은 일본 개념이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 때 보건이라는 걸로 바뀌었었는데 다시 또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사라는 게 있어요. 그럼 연구사가 서울만 있는 거냐 그러면 그건 아니고 뭐 충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자체마다 비슷비슷하게 내지만 여러 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명을 할 수는 없다 이 소리죠. 연구사. 그 다음에 또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다섯 번째, 옛날에 해양경찰청이 지금은 뭐로 바뀌어서 2015년에 국민안전처로 바뀌었죠. 국민안전처 이렇게 해서 여기 보건직에는 전남이라든지 또는 마이스터고 이런 걸 본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직렬 있죠. 이런 걸 대비해서 중요한 문제만 뽑았어요. 그럼 이 중요한 문제가 우리가 공통으로 많이 출제되는 것들을 위주로 해서 뽑았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모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수업 진행 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봐보세요. 1번 보게 되면 1번 거기 보게 되면 O2가 1페이지 있죠? O2가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농도로 오른 것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얘기했다시피 나는 지금 이 문제를 다 안 읽지요. 1번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O2가 호흡곤란을 유발할 수 있는 농도로 오른 것은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근데 이렇게 읽다 보고 가나다라 다 읽다 보게 되면 일명 거기 지금 500 몇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된 시간에 다 못 풀어요. 그러니까 풀어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풀어보고 오게 되면 내가 어디를 읽나를 잘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를 풀을 때 나도 다 보고 와요. 보고 오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빨리 합격하려고 온 거잖아요. 학원에 오거나 또는 동영상을 듣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줄을 잘 치게 되면 많은 시간이 절약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따라오시라고. 그럼 1번 보세요. 1번은 O2가 호흡곤란을 유발한대요. 근데 농도를 찾으래요. 그럼 농도가 우리 맨 첫날 이론 시간에 얘기했었잖아요. O2가 일명 있고 그 다음에 CO2가 있는데 이것이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게 있겠고 뭐가 있다 그랬었어요? 질식사를 유발하는 게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O2는 우리 평상시 때 얼마가 있어요? 20일이 있죠. 20일이 있다 이 소리죠. 그럼 20일이 있을 때 좋은데 여기서 20일보다 낮을 때 뭐가 이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럼 20일 밑에 10이 있고 그 다음에 7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7%, 10% 이렇게 있다 이 소리잖아요. 그 다음에 CO2도 똑같은 숫자가 있어요. 10%나 7%가 있다 이 소리죠. 그런데 20일이 O2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상당히 이렇게 평상시 때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 사는데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있는 그 농도가 누가 된다고요? O2가 20일이죠. 그럼 이것보다 낮은 거기 때문에 10% 이하일 때 7% 이하일 때 이때 무슨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10하고 7하고 했을 때 어떤 게 더 해로워요? 7% 이하가 해로워요? 10% 이하가 해로워요? 둘 중에서 하나는 죽고 둘 중에서 하나는 호흡곤란이 와요. 누가 되겠어요? 누울 것 같아요? 여기 이걸 것 같아요? 이걸 것 같아요? 호흡곤란. 그러니까 질식 죽는 거. 그렇지. 이게 더 해롭지. 그래서 이것이 사망을 한다는 거예요. 질식사를 유발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반대. 이제 요거랑 호흡곤란을 유발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질식사를 유발하고 호흡곤란인데 이것은 숫자가 똑같죠. 그럼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이상이에요. 더 해롭다 이 소리죠.
7% 이상이 있겠고 10% 이상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시키면 된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실직사를 유발한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것도 지그재그로 해놓지 말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은 누가 된다고? 호흡곤란이 온다는 거죠. 이래서 지금은 문제를 이렇게 하나만 뽑았지만 이것은 전남 문제예요.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할 거냐? 아까 쭉 대비해서 보건직 마이스터고 전남 이런 거 쭉 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자체마다 전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는 불러줄게요. 기출문제에 났던 것들을 우리가 전남하고 그 다음에 환경부 문제하고 그 다음에 연구사도 누구누구냐 그러면 서울도 있겠고 충남도 있고 저기 어디야 또 저 경남도 있고 여러 도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연구사는 연구사라고 불러주고요. 서울은 서울이라고 불러줄게. 이 서울이라는 건 옛날에 환경보건에서 났던 것들인데 구급 이런 데서 났던 것들인데 연구사가 비슷하게 나요. 그럼 연구사하고 그 누구랑 또 비슷하냐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 출제 들어가는 사람이나 서울 출제 들어가는 사람이 비슷해요. 그래서 서울은 일명 환경부도 봐야 되고요. 연구사들도 보라 이 소리죠.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줄 테니까 중요 표시해 주는 것들은 여러 도회를 전부 합친 거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관여한 도회 거를 잘 체크를 해놓게 되면 도움이 될 거다 이 소리죠. 체크를 하면서 따라오시고요. 그럼 1번은 전남 문제였었는데 이것이 누가 돼요? 지금 하나만 묻는 거죠. 지금 뭘 찾으래요? O2가 일명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거래요. 호흡곤란이면 10%예요? 7%예요? 이거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렇죠? 이렇게 찾는데 요즘은 또 이렇게 나지도 않아요. 나중에 또 기출문제 보면 알겠지만 다 K형으로 해서 다 외우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1번은 중요 표시해 두시고 호흡곤란을 유발하는 O2 농도 누가 된다고요? 10%.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전남 문제였었고요. 2번도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무색 묻히면서 일명 농도가 얼마가 된대요? 0.03%래요. 그럼 무색 묻히면서 거기 보게 되면 0.03% 하게 되면 첫날 얘기했었죠. 누가 된다고요? 일명 CO2가 되는 거예요? CO가 되는 거예요? CO2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0.04. 그래서 머리 아프게 그렇게 오지 말고 어떻게 오라 그랬냐면 우리가 0.03 내지 0.035%까지 보는데 서울은 얼마까지 봐요? 0.04까지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는다 그랬었죠. 그럼 어떻게 오라고요? 1%는 몇 ppm이 되는 거예요? 1000ppm이 되는 거죠. 1000ppm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ppm으로 말하면 300 내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350 ppm이 되는 거죠. 이렇게 오라 그랬었죠. 서울은 얼마까지 본다고요? 400 ppm까지 본다 이 소리죠. 이렇게 외우라고 앞에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번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1번이 되는 거다 이거죠.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0.03%를 몇 ppm 하느냐 이거지요. 그럼 1%는 몇 ppm이 된다고요? 1000ppm이 되니까 일명 0.04%니까 몇 ppm? 400ppm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죠? 답이 몇 번? 4번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4번 중요 표시해 주시고요. 군집독을 관계하는 거가 있고 관계하지 않는 게 있다 이 소리죠. 그런 거 프린트물도 써놨을 거예요. 프린트물은 거기 보게 되면 옆에다 놓고 프린트 있는 거 가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일이 책을 거기다 해줬지만 책에 있는 것들을 봐도 되지만 내가 학원을 듣거나 오거나 동영상을 듣는 이유는 어떻다 외운다 그랬었어요. 빠른 시간에 합격하기 위해서 온 거라 그랬었지. 그래서 해설도 한 보따리씩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해설도 같이 보라 이 소리죠. 그럼 거기 해설 보게 되면 뭐라 그랬냐면 그 해설 얘기하는 거 잘 따라오시고 마지막 총정리라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돼요. 동영상을 듣거나 실강을 들을 때는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줄만 치고 따라오고 중요 표시하고 나서 다음에 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백날 해도 공부는 인이백이기 때문에 합격을 못해요. 공부를 5, 6년 가더라도 진짜 공부하는 시간은 며칠밖에 안 돼요. 1, 2년밖에 안 돼요. 그렇게 1, 2년을 죽길 살기로 하게 되면 합격을 한다 이 소리죠. 그런데 5년을 잡았더라도 3년 놀고 진짜 하는 거는 1, 2년밖에 안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빨리 합격하려고 그러면 여기가 지금 듣는데 마지막 수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시라고요. 내일이 시험이다. 그래서 내일 시험에 났을 때 이것을 맞출 수 있을까? 이런 각오로 나는 맞출 수 있겠다. 이런 각오로다가 들으시라고요. 첫 번째 보세요. 해설 보세요. 군집독이라는 것은 밀폐된 공간에 중요 표시해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소리죠. 밀폐된 공간에 다수인이 모여 있어요. 그럼 이제 밀폐된 공간이라는 건 문을 안 열었다는 거죠. 그럼 어떤 변화가 오겠어요? 그절 끝에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가 온다는 거죠. 중요 표시해주고 그럼 물리적 인자가 어떤 거고 화학적 인자가 어떤 거 그 밑에 써놨는데 그걸 외워야 되고요. 그랬을 때 물리적 변화, 화학적 변화를 해서 누가 온다는 거냐 그러면 두통이 오고 현기증이 오고 메스껍고 이런 증상을 나타내는 증상을 뭐라 한다고요? 군집독의 증상이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주시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거기 인자도 찾아야 돼요. 물리적인 변화를 찾아라, 화학적인 변화를 찾아라 그러는데 다 두 개 묶어 중요부시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변하는 것이 누가 돼요? 우리 O2 먹고 나서 뭘 뿜어내요? CO2를 뿜지요. 그래서 CO2가 가장 많이 민감하게 변해요. 그래서 CO2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산소는 누가 돼요? 떨어지는데 나중에 어디 가서 문제가 오기 어디 하나 있을 텐데 여긴 거기까지 안 나서 내가 안 뽑았을 수도 있는데 O2는 우리가 내가 먹는다 그러면 21%짜리 먹지요. 이걸 다 먹어치우는 게 아니고 4 내지 5%만 소비하고 다시 내 뿜어요. 그러니까 팍팍 줄진 않아요. 그런데 CO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1시간에 20 내지 22리터를 뿜지요. 그러니까 계속 증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CO2가 가장 민감하게 올라가지요. 그 다음 O2 줄죠. 그 다음에 소화시키고 나서 방귀한대 씻으니까 어떤 게 나와요? 암모니아 가스. 그 다음에 또 메탄 가스 같은 거 나오지요. 그래서 우리가 소화시킬 때 메탄 가스만 나는 게 아니고 암모니아 가스도 아니 메탄 가스를 안 나오는 것 같지만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학생 방귀 낄 때 메탄 가스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것 같아요?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암모니아 가스 NH3도 나오지만 메탄 가스도 나와요. 그래서 메탄 가스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무색무치 폭발성이지요. 그래서 내가 저 이론 시간에 했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방귀 낄 때 거기다가 라이터 불, 상냥불 가지고 아니면 담배 피운다고 해야 되면 그 사람 머리 확 뒤집어 이렇게 타는 거죠. 이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 우리가 온실효과 나중에 하겠지만 메탄 가스가 CO2보다 실제로는 누가 된다고 더 많이 기여하는데 양적으로 적어서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러므로 해서 이 메탄 가스도 증가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안 낼 수도 있지만 일단 누가 된다고 다 외워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다 중요시 두시고 그 다음에 온도 증가하지요. 습도 누가 돼? 증가하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또 낙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다 기출문제를 다 뽑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해설까지 다 준 거니까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2번 보세요. 아니요. 거기 2번이 아니고 4번. 4번도 전남 문제예요. 거기 군집독이 관계 없는 거 찾으래요. 그럼 누가 관계 있는 거예요? 기온, 온도 올라가죠? 습도 올라가죠? 그 다음에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일산화탄소 누가 된다고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올라가죠? 근데 누구는 가장 관여를 안 해요? 기압은 관여 안 하죠. 바람 같은 경우에는 누가 되냐 그러면 창문 같은 데 들어올 수도 있죠. 근데 이 중에서 가장 관계가 없는 게 누가 된다고요? 기압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써보시면 되고 답이 몇 번? 5번이 되는 거지요. 그 다음에 5번도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인천 문제였었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도가 있었는데 다 인천 문제 불러주다 머리 아프니까 그렇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남과 요즘은 옛날에는 뭐 인천이라든지 강원도, 충청도가 다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들어가는 제한 경계도 있고 안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근데 반드시 들어가는 게 누구냐 그러면 전남과 마이스터고 환경부 그 다음에 서울의 연구사의 위생 환경위생을 들어가고 충남 이런 데 들어가니까 연구 이렇게 불러준다 이 소리죠. 그럼 4번 5번도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CO2를 일명 뭐가 된다고요? 공기오염을 실내 공기오염 지표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따 다 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실내 공기가 오염됐나 안 됐나는 어떤 걸 가지고 한다고요? 가장 민감하게 변하는 어떤 가스가 되는 거예요? CO2 가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환기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한다는 거예요. 그럼 CO2는 몇 퍼센트를 허용기준치라는 거예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예요? 허용기준치 얼마예요? 서한량 이꼴 허용기준치 이것은 우리가 계속 그 상태로 있어도 인체에 해가 없다는 거죠. 허용기준치 그럼 몇 퍼센트예요? 몇 퍼센트로 외우면 우리가 계단 내려가다 잊어먹는다 그랬어. 이거 뭐예요? 내려가다 잊어먹으니까 내가 뭐라고 외우라 했었냐면 ppm을 외우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허용기준치는 CO2 허용기준치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갔어? 저기요. 얼마예요? 몰라요? 아 왜 안 외우냐고 이 사람아. 저기 동영상 듣고 왔다며 0.01이냐 0.1%냐 그러면 이거 뭐예요? 0.01이에요 0.1%예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아요? 이게 맞아요? 1번이 맞아요? 1번이 맞아요? 2번이 맞아요? CO2 허용기준치 허용량 헷갈리죠? 그치요? 내가 헷갈리면 여기도 헷갈려요. 그럼 내가 뭐라고 했냐 그러면 아까 1%는 누가 되는 거예요? 10의 4승 ppm 일명 10,000 ppm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소수점을 잘 안 써요. 평상시 때. 그래서 잘 안 외워져요. 외웠다 하더라도 금방 외워지고 뭐가 된다고요? 금방 또 까먹는다 이 소리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외우라냐면 CO2는 일단 1%는 10,000 ppm이죠. 10의 4승이라는 게 10,000 ppm이죠. 이렇게 외우고 나서 일명 CO2 허용기준치는 이렇게 외울 것이냐 이렇게 외울 것이냐 이렇게 나왔을 때 헷갈리니까 10,000 ppm이라고 외우라 했잖아. 허용량 아니 만이 아니고 1000 ppm 1000 ppm이죠. 그럼 1000 ppm은 어차피 카메라 요거랑 다 같이 비춰주세요. 1%는 누가 되는 거예요? 10,000 ppm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여기 보게 되면 1%는 10,000 ppm 외워야 되니까 이것이 1000 ppm이라 그러면 어떤 게 맞는 거예요? 동그라미 4개 치면 되잖아요. 그럼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오. 이렇게 헷갈리면 여기다 동그라미 4개를 쳐봐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이건 결과적으로 몇 ppm이 된다는 거예요? 100ppm. 이것은 누가 된다고요? 100ppm. 이것은 하나, 둘, 셋, 네 개. 그럼 누가 돼요? 1000ppm. 그럼 몇 번이 맞는 거예요? 1번이 맞는 거예요? 2번이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는 헷갈린다니까. 그리고 시험장 가면요. 가장 쉬운 것들을 한두 개 때문에 떨어져요. 왜 떨어지는 거냐? 그게 생각이 안 나요. 평상시 때는 그거를 잘 외웠다가 내가 그거를 설마 기억을 안 하려니 그런데 내 기억이 당황되게 되면 잊어먹는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앞에서 맨 첫날 오면서 내가 이걸 중요 표시했잖아.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CO2 허용 기준치는 일명 퍼센트라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1000ppm 이렇게 외우라 했어요. 어차피 이거 시험 끝날 때까지 외워야 되는 거 다 있었죠. 그럼 답이 누가 된다고요? 0.1%라는 거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중요 표시 해주시고. 그럼 이거 잘나요. 어느 도나 잘나지요. 그러면 이것이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5번과 6번을 같이 설명한 거지요. 그럼 이것이 허용 기준치를 넘게 되면 누가 온다는 거예요? 두통이 오고 메스꺼움이 오고 현기증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명 환기를 시킨다는 거지요. 그럼 5번에는 왜 CO2를 가지고 실내 공기 오염 지표를 삼는다고요? 4번 때문이다 이 소리죠. 4번에 공기 오탁에 전반적인 사태를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CO2가 가장 민감하게 변하기 때문에 이게 변하면 암모니아 가스도 있을 것이고 메탄 가스도 있을 것이고 O2도 줄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4번이 되는 거고 6번도 중요 표시 해주시고요. 실내에서 이산화탄소 상한량, 허용 기준치 또는 뭐라 그래요? 허용량 똑같은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건 몇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0.1%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5번과 6번을 같이 했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왜 나중에 가서 이제 환경부는 그것까지 다 외워야 되는데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 실내 기준치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 찾으려면 누구 찾는다고요? 우리가 CO2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CO2는 대기오염 지표로 삼아야 안 삼아요? 안 삼는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5번의 답은 누가 돼요? 4번. 6번의 답은 누가 된다고요? 2번. 또 답을 불러달래요. 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 빨리. 그럼 답만 불러줄게. 1번. 1번에서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요. 1번의 답은 누가? 3번. 2번의 답 1번. 3번의 답이 4번. 5번의 답은 5번. 5번의 답은 4번. 4번의 답이 5번. 5번의 답이 누가 돼요? 4번. 6번의 답이 누가? 2번. 잘 체크했죠? 실강이 이 알바를 좀 해야 돼. 왜 그래? 내가 헛불난다 해가지고. 그러면 됐다 이 소리죠? 7번도 중요 표시해지고 최대 허용량을 뜻하는 거 찾으래요. 그럼 MIDS냐, LD50이냐, TLM이냐, 그 다음에 누가 된다고요? LAID냐. 그럼 이거 누가 되는 거? 최대 허용량을 뜻하는 것은 이것도 프린트에 써놨어요. 누가 된다고요?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럼 3번이 되는 건데 중요 표시해지고 LD50은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레티얼의 약자 L. D는 도우제 약자지요. 50%가 죽을 양이 되는 거예요. 죽을 농도가 되는 거예요. 죽을 양이 되는 거죠. 도우즈라는 게 DOS 이런 것들이 약 봉다리에 보게 되면 한 정, 두 정 이런 것도 있지만 이걸 뭐라 그래? 양이라 그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것이 LD50은 50%가 치사하는 양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LC는 누가 되는 거예요? 이것까지 다 설명하면 한도 끝도 없고 LC50은 누가 된다고요? 50%가 죽을 농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TLM은 누가 된다고요? 50%가 살아남을 농도지요. 이거랑 비슷하게 생겨먹은 게 누가 있다고 썼어요? THM 있지요. THM 같은 경우에는 THM은 총티랄로메탄이죠. 발암물질. 기준치 얼마예요? 여보시오. 결혼 기준치 얼마예요? 왜 그러냐고. 아니냐고. 어떡하냐고. 문제풀이는요. 이론을 마치고 와야 돼요. 그 문제풀이 듣고 나서 나중에 이론해야지. 그러면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어떤 학생은 감이 안 오니까 문제풀이 듣고 나서 이론을 듣는데요. 그것도 하나의 시간이 없으면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어떤 환경부 학생이 나한테 이론도 안 듣고 와가지고 문제풀이다 나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래도 합격이 됐더라고. 거기 그러면서 나중엔 고맙다고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그러던데 그렇게 듣는 학생도 있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일단은 뭐에 기본으로 하려면 지금 이 기본 문제는 여기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나는 것들을 중복되는 것들을 기본으로 뺐고 내가 제목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심화는 일반적인 마이스터고라든지 보건지계 환경보건은 안 나고 별도로 특이하게 거기 환경부나 거기 어디냐 그래 국민안전 나고 연구소에 나기 때문에 역학이 원래는 공중보건 계열이에요. 근데 요즘은 나중에 보게 되면 심화해 보면 알겠지만 환경부에서는 거기서 7, 8 문제가 나요. 보건 쪽에서 50문제 중에서 20문제가 난다니까. 그것 떨어지면 꽝이에요. 그따위 소리죠. 그런데 사람들이 내가 지금 아직 책에서 보게 되면 거의 12장이 그거잖아. 몇 장 안 되니까 혼자 하면 될 것 같았죠. 어린 반푼어치도 없네. 내가 역학을 대학원 때 4학기인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운 게 역학이요. 그따위 소리죠. 보자고.
그런데 마이스터구나 아니면 전남 같은 경우는 간호직이기 때문에 배웠고 마이스터구는 너무 어려워서 그쪽은 더 안 들어가요. 그따위 소리죠. 이게 일명 누가 되냐 그러면 화합물질이잖아요. 그치요? 이걸 어떻게 나온다 그랬었어요? 연관시켜서 외우는 거예요. 우리 염소 소독하지요. 그랬을 때 유기물, 휴믹이라는 게 있잖아요. 유기물 있죠. 이거랑 결합되게 되면 THA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었잖아요. THM. 총 트리알루메탄 이제 기준치 얼마? 0.1. 단위는 미리그램 퍼 리터 이퀄 ppm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시게 주고 같이. 그럼 TLM과 혼돈하지 말라는 거예요. TLM은 50%가 살아남을 농도다 이 소리죠. 그럼 답은 누가 되냐 그러면 3번인데 이것도 프린트에 써놨지요. 그럼 뭐가 있냐 그러면 LID가 이제 중에서 일일 허용량이다 이 소리죠. 일일 허용량은 뭐로 약자로 한다고요? AID로 한다 이 소리죠. 이것은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얘기하는 거 빨리빨리 따라오시오. 평생 섭취에서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뭐로 정했다고요? 일일 허용량으로 했는데 이걸 약자로 AID 그런다 이 소리죠. 그리고 여기 와보세요. 사람마다 이제 강의하는 스타일이 틀린데 나는 원래 문제풀이는요 다 따라오게끔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딴 사람보다 문제가 많죠. 나는 합격선 위주로 가요. 그래서 합격할 사람 위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속도가 빠를 거예요. 그런데 뭐가 되냐 그러면 아무것도 기본도 안 듣고 와서 문제 듣는다 그러면 뭐가 뭔지 들리지도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일단 이론에서 들었던 그 문제를 다 이론을 듣고 충실히 듣고 문제 다 푸른 다음에 이 문제풀이를 들어야지 효과가 있다 이 소리죠. 그렇지 않으면 뭐가 뭔지 누가 얼마나 들어오지도 않아. 양은 많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반드시 이론을 듣고 그 다음에 거긴 책에 있는 문제 중요 표시 해줬지요. 이걸 풀고서 문제풀이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보자고요. 거기 MID는 중요한 건 아닌데 또 물을 거 질문이 올 것 같아서 했는데 여러 가지로 쓰이지요. 기동 영상 전파 시스템인 약자로 쓰기도 하고요. 경영에서 또 쓰는 거기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럼 여기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중요 표시 해두시고 그 다음에 8번 보세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성인이 1시간에 우리가 뿜어내는 CO2 양이 아까 뭐라 썼어요? 우리가 CO2 양 같은 경우에는 CO2는 1시간에 얼마를 뿜어낸다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20 내지 21리터를 뿜지요. 그래서 평균 21을 뿜다 이렇게 얘기했었지요. 그럼 답이 누가 된다고요? 21이 없고 20이 있고 22도 없으니까 누구 찾는 거예요? 3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8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9번 중요 표시 해두시고 호흡곤란과 질식을 일으키는 산소와 누구 차지래요? 우리가 CO2래요. 그럼 아까 얘기했었네. 지워졌지만 일명 10%.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 했잖아요. 뭐가 되냐 그러면 우리는 내가 이걸 만약에 지금은 정석으로 이렇게 놨으니까 그렇지 O2랑 CO2가 있어요. 그럼 이것을 7%,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7%, 10% 그러면 헷갈려요. 아까는 10% 썼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헷갈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항상 거기 가서 만약에 시험장 가서 이렇게 썼다 그러면 본인들이 고치세요. 뭐라 했냐면 21을 기준에 놓고 나서 여기 몇 퍼센트? 10%, 7%. 그 다음에 이것도 누가 된다고요? 7%, 10%, 그 다음에 7% 이렇게 놓고 나서 하라. 그럼 이게 누가 된다고? 일명 질식사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게 누가 맞는 거냐 그러면 다 맞지요. 우리가 10%는 호흡곤란, 그 다음에 7%는 질식사,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질식, 10% 이상은 질식사,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17% 이상이 호흡곤란이 온다는 거죠. 다음 몇 번? 4번이 된다는 거죠. 10번 서울 문제. 다음 내용에서 공기 성분은 그랬어요. 다음 박스에 있는 내용이 어떤 공기 성분이야 이거지요. 그 첫 번째 무색이면서 미면서 무칠해요. 그러니까 맛도 없고 냄새도 없고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러면서 맹독성이래요. 맹독성인데 비중이 얼마래요? 0.976이래요. 그럼 우리가 이거는 어떤 거냐 그러면 이런 가스지요.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가스를 찾아라 그러면 어떤 가스의 비중, 이거 이론에서 있었죠. 어떤 가스에 비중한다 그러면 어떻게 썼어요? 이 공기의 한몰이죠. 한몰 무게, 공기 한몰 무게 얼마예요? 무게 약 29대죠. 그쵸? 29. 그런데 여기 어떤 가스래요? 근데 어떤 가스가 누구 가스를 뜻하는 거예요? CO를 뜻하는 거죠. CO다 이 소리죠. C는 누가 되는 거예요? C는 일명 뭐가 되냐? 14죠. 아니 12죠. 12. 이거 누가 되는 거예요? 16이 되는 거지. 원자량 10이랑 16이잖아요. 그럼 누가 된다고요? CO의 분자량은 28이죠. 28이다 이 소리죠. 28이면서 공기 무게는 약 얼마가 된다고요? 이렇게 한 거라서 N2 곱하기 0.79가 79% 한 거지요. 79. 그 다음에 더하기 누가 O2 곱하기 누가 돼요? 0.21% 한 거지. 이렇게 한 거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약 얼마가 된다고요? 28.8333 쭉 나가죠. 그래서 약 28.83 또는 28.84 그러기도 하고 29 그러기도 하죠.
대충 29로 나눴다고 보시면 돼요. 29로 나누게 되면 0.9 얼마가 되죠. 근데 여기는 일명 29로 나눈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우리 책에 있듯이 N2가 얼마가 돼요? 14 곱하기 14죠. 곱하기 0.79 더하기, 근데 이것은 우리가 대충 했을 때 0.79지 78점 몇 %죠. O2도 누가 돼요? 대충 해서 21이지 20점 몇 %죠.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공기 무게 29에다가 그 다음에 이 CO 무게 누가 되는 거예요? 28한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0.9 얼마가 되냐 그러면 76이 나와요. 그래서 분모는 누가 되냐? N2 곱하기 78점 얼마 더하기 그 다음에 O2는 누가 돼요? 약 20점 몇 % 한 거다 이 소리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밑에 걸 안 보더라도 알 수가 있어요. 비중만 가지고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근데 이것은 공학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쉽게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공학이 아닌 학생들은 일명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아니더라도 요거 아니라 답은 찍을 수가 있죠. 첫 번째. 그래서 첫 번째 줄은 봤고요. 그러므로 해서 공기압보다 가볍대요. 그러면서 또 뭐가 된다고요? 불완전 연소래요. 불완전 연소면 CO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누구냐 그러면 세 번째 줄 보세요. 헤모그로빈과 그 줄 끝에 결합력이 몇 배가 강하대요? 200 내지 300배가 강하다지. 그렇죠?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러면 이 헤모그로빈은 다음 줄 보세요. 헤모그로빈과 결합력을 해서 일명 산소 운반을 중단시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명 질식사를 유발한다 이 소리죠. 그럼 답 나왔네. 누가 된다고요? 우리가 CO가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가 1번 줄을 보고 나서도 찾을 수가 있는 답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우리가 HB는 어디 가서도 나왔을 거예요. HB는 헤모글로빈이지요. 헤모글로빈인데 이것이 혈액 성분의 하나잖아. 이것이 누구를 결합시켜야 돼요? O2를 결합시켜가지고 우리가 밥 먹고 이런 걸 태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 CO가 있으면 얼른 가서 이 CO가 O2보다 몇 배가 강하다고요? 200 내지 300배가 강해서 일명 HB가 산소를 운반하는 일명 혈액 성분의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CO가 가서 얼른 결합하다 보니까 O2를 공급할 HB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기 보게 되면 세 번째 줄을 가지고도 찾을 수 있다 이 소리죠. 중요 표시해 주시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4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11번 보세요. 11번 보게 되면 대기오염 물질 중에서 1900년대 초반에 비해서 2000년대 이후에 현격하게 감소되는 거 찾으래요. 그럼 현격하게 감소되는 거 찾으라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질소산화물은 요즘 증가해요? 안 증가해요? 증가하지요. 오존도 증가하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PMC 같은 경우는 누가 되는 거예요? 증가하지요.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누구는 줄어들어요? CO 같은 것들은 줄어들지요. CO는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만약에 SO2가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헷갈리죠. SO2 같은 경우 원래 우리가 에너지 변천사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에너지는 고체를 떼다가 장작이나 석탄 떼다가 액체를 떼다가 석유 같은 거 떼다가 누가 되는 거예요? 가스를 뗐죠. 가스가 LNG, LPG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체 뗄 때 일명 석탄 같은 것들은 에너지 성분에서 어떤 거였었냐면 에너지 성분에는 어떤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탄소, 수소, 황이지요. 그런데 이 고체 석탄 같은 경우에는 일명 어떤 거냐 그럼 탄소하고 황이 주성분이에요. 반면에 이 가스 같은 건 누가 된다고요? 탄소하고 수소가 주성분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CO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그냥 본 거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3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2000년도 이후에. 그럼 2000년도 이후에 많이 증가하는 것은 누가 되는 거예요? 질소산화물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1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12번 서울 문제. 중요 표시해 두시고 그 줄 끝에 일산화탄소 중독 원인 찾으래요. 그럼 아까 조금 아까 얘기했었지요. 헤모그로빈과 몇 배가 강하다고요? 200 내지 300배가 강하다 이 소리죠. 그럼 4번의 답이 누가 된다고요? CO는 헤모그로빈과 결합력이 몇 배가 강하다고? 250배가 강하다 이 소리죠. 200이나 300배가 강하니까 없으니까 250 찾는 거다 이 소리. 답이 몇 번? 4번이지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보기를 읽는 게 있고 안 읽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 잘 들어보시라고. 어떤 건 읽고 어떤 게 안 읽어요. 그럼 읽는 것들은 다 중요하니까 읽는 거예요. 나 다 보고 온다니까. 13번도 중요 표시 CO 중독 시 안정 상태에서 임상적 증상이 나타나는 HB, 헤모그로빈이죠. CO 농도를 찾으래요. 이것도 잘 나는 건 아닌데 제한 경제는 가끔가다 나기도 하더라고 지방에서. 그럼 프린트 봐보세요. 프린트 해설 보게 되면 11번도 있네 거기. 불완전 연소에서 나는 CO는 일명 여러 가지 왜 줄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술이 발달했지요. 기술이 발달하면서 CO가 줄었다. 이런 해설도 써있다 이 소리죠. 반면에 13번 보세요. CO하고 HB하고 결합됐을 때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죠. 20 정도가 되면 증상이 나타나요. 근데 10% 이하면 거의 뭐가 된다고요? 무증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10 이상에서 20 정도 되게 되면 여러 가지 머리가 아프다든지 오고요.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CO 중독됐다 이런 말에서 죽었다 이런 말 들었지요. 80% 이상 듣게 되면 노가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퍼센트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 20% 정도면 증상이 나타나고 80% 이상이면 누가 된다고요?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문제로 와보세요. 그래서 13번의 답이 누가 된다고요? 5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14번 보세요. 14번도 중요 푸셔 드시고 일산화탄소의 후유증과 관계가 적은 거 찾으래요. 그럼 뇌장애 오지요. 그 다음에 소화기장애 오지요. 지각장애. 그러니까 소화기장애가 아니고 소화기는 우리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위에 들어가면 이렇게 저작해가지고 흡수하고 이러는 거지. 여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뇌라든지 시신신경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소화기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소리죠. 관계가 없는 건 누구 찾는다고요? 2번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도 해설을 써놨지요. 해설 보세요. 14번은 중추신경의 장애를 줘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에 또는 언어장애에 그 다음에 지능 그 다음에 시야협착 이런 것들이 온다 이 소리죠.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는 연탄가스 중독으로 많이 죽는 사람들이 봤는데 요즘은 연탄 같은 것을 많이 안 떼기 때문에 많이 줄었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서 보게 되면 소화기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14번의 답이 누가 된다고요? 2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15번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실내에서 오염물질이 있지요. 근데 여기서 가장 복합적인 물질 찾으라 이 소리죠. 그럼 CO냐 담배냐? 그럼 가장 모고에서 가장 여러 가지 물질이 있어요. 담배 여러 가지 물질이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복합적으로 일명 오염물질이 되는 것이 담배다 이 소리죠. 담배 피우세요? 자, 담배 피우세요? 끊으세요. 나한테 이제 담배 피운다고 말만 하면 이제 매일 끊으라고 잔소리한다고.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나한테 2달 들으면 끊어. 내가 하도 잔소리해서. 왜 그러냐면 담배에는 뭐가 있다고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나중에 저기 이제 성인병원에서 이렇게 담배는요 하나도 이런 거 없어요. 100회 무익한 거예요. 그럼 담배는 일명 연초라고 이제 풀 같은 거잖아요. 우리 시골에서 어렸을 때 했거든요. 그건 오존하고 상당히 극이에요. 그래서 오존이 있으면 못 자라요. 서울 같은 경우는 오존이 있기 때문에 거기 시골 동네 충청북도나 이런 데 가서 오지 갔다 담배라거든요. 그럼 담배가 뭐가 되냐? 거기다 풀인 쉽게 말하면 목련잎을 한 20개만한 크기에다가 그걸 말려가지고 다 뭐 집어넣는 거예요? 쥐약 넣고 파량 넣고 농약 넣고 해서 만든 게 뭐예요? 담배예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래요? 담배 주세요. 그렇게 캠페인해요. 폐암 주세요. 그 다음 뭐? 후담 주세요. 이제 내년 2016년 12월부터 뭐가 된다고요? 그림까지 넣어가지고 광고한다는 거. 그러니까 먹지 말라고. 그리고 본인만 해로운 게 아니고 그 담배 연기로 인해서 다른 사람 우리가 왜 성면이 발암물질에서 1급 발암물질 하지요. 근데 성면 자체는 우리가 독성학으로 말하면 이런 암 전구물질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성면이 들어가가지고 담배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걸 접하지 않으면 이 성면이 암이 되는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담배를 안 피우더라도 간접 흡연으로 오지요. 이래서 이것이 발암화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성면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담배뿐만이 아니고 암 전구물질들이 많아서 자꾸 자극을 하기 때문에 다 거의 다 발암화가 되죠. 그래서 일명 성면으로 걸리는 것을 중피중에서 암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이 소리죠. 그러면 여기서 누가 되는 거냐? 그럼 가장 복잡한 것이 담배다 이 소리죠. 답이 1번 중요 표시해 두시고 16번 보세요. 저 어디 가서 담배 또 한 번 할 것이고 중요 표시해 두시고요. 실내 공간 공기질 물질이 아닌 거 찾으래요. 그럼 이거랑 아까 실내에서 오염지표로 삼고 환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찾는 거랑은 혼돈하면 안 돼요. 실내에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이론 듣고 왔으니까 한번 읊어볼래요? 외우고? 보지 말고 그건 읽는 거죠. 그러니까 나같이 그러니 뭐 나는 왜 외워지는 거냐 그러면 내가 이까짓 거라서 뭐 하겠어요? 공무원을 보겠어요? 아니잖아. 그런데 떠들다 보면 외워지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겠다 이러면서 외워보라니까. 그럼 일단 어떻게 오래 썼어요? 이거부터 오래 썼죠. 이거 반드시 환경부를 외워야 되는 거예요. 딴 데는 그냥 몇 개만 알아도 실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르말데히드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외우라 그랬었냐 그러면 저 뒤에 가면 이거 있잖아요. 환경정책기본법에서 대기기준 있죠. 대기기준부터 외우는 거. 이건 외웠어요? 이것도 안 외웠어요? 간이 부셨어요? 첫 번째 SO2 두 번 이거 농도까지 다 외워야 되잖아. 두 번째 누가 돼요? 거기는 원문 준 대로 외우지 말라 했잖아. 내가 S를 떼어내보니까 NO2죠. NO2 세 번째 누가 돼요? CO 네 번째 누가 된다? 오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누가 된다고요? PM10 파티큘러 메이터 해가지고 뭐가 된다? PM 일명 10 마이크로 이하. 그 다음에 누가 된다고요? 여섯 번째는 일명 누가 되냐 그러면 요 위로 올려. 왜 그러냐면 요거가 옛날에 PM 2.5가 없었는데 2015년 1월 1일부터 됐잖아. 연결시키든지. 여섯 번째 누가 돼요? PM 누가 되냐 그러면 2.5 마이크로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누가 돼요? PB.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누가 된다고요? 펜젠. 그럼 끝에는 다 누가 되냐면 재생불량성 빈혈을 유발하는 게 있고 빈혈을 유발하는 게 있죠. 다 빈혈을 유발하는 건데 재생불량성 빈혈을 유발하는 게 누가 돼요? 펜젠이에요.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누가 되냐? 또 연년 1년 기준이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에서 어차피 이거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외우는데 우리가 실내 기준치는
환경부나 여기는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우리가 실내 기준은 어떻게 오는 거냐 그러면 1번부터 지금 누가 돼요? 1번부터 5번째까지 끊는 거예요. 그럼 1번부터 5번째까지가 똑같아요. 똑같은데 누구를 하나 바꿔야 되는 거냐 그러면 이걸 하나 바꿔야 되는 거예요. 1번에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관행상 이런 말 돼요. 대기 기준치가 지금 쭉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뽑는 것은 질소산화물이 많아요. 근데 중국이 접해 있어가지고 중국 애들이 막 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공기 중에서 SO2가 많아요. 근데 옛날에는 SO2가 우리나라 많았었고 공기 중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공기 중에서 대기 기준을 하나만 찾으라면 누구 찾아요? SO2로 찾지요. 그것처럼 실내에서 누구를 하셨어요? CO2 가지고 가름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SO2가 먼지 다음으로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뽑는 것은 질소산화물이지만 중국에서 막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CO2로 바꿔요. CO로 바꿔요. CO2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똑같다 이 소리죠. 그럼 4개가 똑같은 거다 이 소리죠. 그런 다음에 5번째가 그렇고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신축 건물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누가 돼요? 포름알데히드죠. 포름알데히드 이꼴 폼알데히드. 그 다음에 누가 된다고요? 포름알데히드가 있죠. 포름알데히드 그러는 이 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 폼알데하이드 그러기도 하는데 환경부가 다 바뀌었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환경부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다중이 이용하는 거가 지금 요 법이에요. 여기서는 포름알데히드를 폼알데하이드라 그랬고요. 또는 대기 같은 데서는 또 포름알데히드 그래. 똑같은 말이다 이 소리죠. 이게 아토피를 유발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접착제로 쓰는데 못 쓰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성면 있지요. 암을 유발하는 누가 있어요? 성면. 그 다음에 똑같이 암을 유발하는 게 누가 있다고요? 라돈 있죠. 라돈. 그따위 소리죠. 그 다음에 청부유 세균 있죠. 청부유 세균 있잖아요. 그 다음에 VOC, 휘발성 유기물질 있다 이 소리죠.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서 다 외우라 이 소리죠. 그거를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건 누구네도나 외워야 돼요. 전남이든 마이스터고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기준치도 외워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연관시켜서 외우라 이 소리죠. 연관시켜서 외우는 거예요. 보자고요. 그러면 어디가 되는 거냐 그러면 실내 공기질 기준이 아닌 거 찾으래요. 해설도 지금 내가 읊어놓은 거 다 있었지요. 묶어다 중요시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편집돼놨지요. 지금 내가 쓴 것처럼 편집해놨잖아. 몇 번만 써보고 한번 해보세요. 크게 읊어보세요. 그럼 금방 들린다 이 소리죠. 그런데 그리고 집중이 안 되면 중얼중얼 읊어보세요. 공공도서관에 중얼중얼 그러다 귓방맹이도 맞지 말고 그럴 때 이제 조용히 해야 되는 거 남을 또 배려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혼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또는 화장실 같은 데 가가지고 읊어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16번의 답이 누가 되는 거냐 1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중요표시해 두시고 17번 보세요. 라돈이 나오는 거 중요표시해 두시고 라돈은 육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방사능 물질로서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지하에서 어떻게 올라오는 거냐 그러면 지하수나 또는 우리가 바위 같은 거 틈을 해서 올라오는데 이것이 이제 육상을 타고 이렇게 지하에서 육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육산필들 꼭대기까지 갈 수가 있죠. 환기를 잘못하게 안 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하에 근무하는 사람들 누가 돼요? 지하철 공사죠. 지난번에 2014년인가 15년에 이런 거 많이 이슈가 됐었잖아요. 지하철 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또 라돈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양을 짧게 폭로하는 것보다 조금 해가지고 오랜 기간 폭로하는 게 더 위험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폐암을 유발하는 거죠. 성면도 폐암을 유발하고요. 라돈도 폐암을 유발하는데 우리가 성면은 바깥에서도 있을 수가 있지만 라돈은 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하에 더 많다 이 소리죠. 그러므로 인해서 지하실이나 또는 지하철 이런 역사 같은 데 보게 되면 라돈이 많다는 거지요. 그럼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17번은 답이 3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이것도 해설 써놨을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린트 해설 보세요. 16번에 있는 여기 실내 공간 오염물질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예요. 10개 휘발성. 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내가 농구만하게 써놨냐 그러면 뒤로 넘어가서 조그맣게 하는 거예요. 다 외우시고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해설. 지하수나 안반 있지요. 안반 틈을 통해서 발출되는 것이 누가 된다고요? 일명 라돈이에요. 그런데 동그라미 두 번째 보세요. 지하에 그래서 어디로 올라오는 거예요? 육상으로 올라오는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것이 여러 가지 연구를 보니까 세 번째 보세요. 그 줄 끝에 보세요. 고농도로 짧은 시간에 노출되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어렵다고요? 저농도로 오랜 시간 노출되게 되면 더 위험하다 이 소리죠. 그래서 지하철 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뭐가 걸린다는 거예요? 담배는 안 피워도 폐암이 걸린다 이 뜻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서 많이 올라오는 것 찾아라. 육상보다 지하의 농도가 높은 것 찾으면 누구 찾는 거예요? 라돈이다 이 소리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여러 가지 핵폐기물 같은 것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너네 동네에 갖다 끌어묻더라 우리 동네에다 끌어묻더라 서로 싸우게 되면 이걸 님비 현상이라 그러죠. 뭐라 그런다고 거기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관여하는 사람들이 자연에 있는 방사능 물질보다 적다. 이것이 이거예요. 왜 자연에서 올라오는 것들 있죠?
이런 게 다 어디서 올라오는 거예요? 라돈. 자연에서 있다. 이것이 방사능 물질이잖아. 이렇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런 말이 그거예요. 그럼 17번의 답이 누가 된다고요? 3번이 되는 거죠. 18번은 새집증후군. 한마디로 말하면 새집증후군이라는 게 하나로 말하면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요? 새로운 건물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죠. 거기에 대표적인 물질이 여기 아까 포르말데히드라는 거예요. 포르말데히드인데 아토피를 유발하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 많이 하는 거지요. 그럼 여기 새로운 집이라는 것은 일명 기간을 내가 오늘 들어가면 오늘부터만 바로 오늘부터 며칠이냐 이게 아니고 여기서 새로 새집 건물 증후군 이런 것들은 기간을 한 1년 정도를 항물 거다 이 소리죠. 그럼 여기에서 서울에 났던 건데 새집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저지래요. 첫 번째, 새로 지은 건물이라는 것은 1년을 뜻하는 거다 이 소리죠. 새 가구에서 새집 증후군이나 또는 새 가구에서 자극적인 냄새, 이 자극적인 냄새가 무슨 냄새예요? 포르말데히드죠. 이걸 포말데히드 똑같은 말이다 이 소리죠. 그 줄 끝에 있는 말 중요히 붙여두시고요. 이렇게 나게 돼요. 지하철을 일명 개통했다.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가스 찾아라. 누구 찾는 거예요? CO예요? 포르말데히드예요? 포르말데히드가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최근 새집 증후군과 더불어 새 가구 증후군도 있지요. 이런 말도 있다 이 소리죠. 세 번째, 건물 신축 후 몇 개월까지 4개월에 일명 4개월 또는 2개월 후에 유해물질 배출 정도가 가장 높다. 이 말이 무슨 소리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제 환경부랑 협력해가지고 협업해서 신축 건물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을 1년간을 봤대요. 연구를 해본 결과 맨 첫 번에는 이제 새 가구 맨 첫 번에는 새 가구가 아니고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가장 많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년간 조사해보다 보니까 우리가 입주하고 나서 바로 높은 게 아니고 2개월 내지 4개월에 높아지더라 이 소리죠. 근데 이것은 정확히 규명하기가 좀 어려운 게 우리가 보게 되면 어디냐 그러면 저거 있잖아요. 여름부터 했다 그러면 가을이 접어들죠. 그럼 가을이 접어들게 되면 환기라니까 높아질 수가 있고 그렇죠? 여러 가구 했을 때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래요. 주위에 보더라도 아파트 질 때 건설회사에서 옵션 뭐 주죠. 거기 뭐 가스레인지나 붙박이장 주면 맨 첫 번부터 나 그거 안 쓸 거면 나 그거 안 써요. 그러니까 그거 주지 말고 차라리 돈을 깎아주던지 그러라고. 돈을 안 깎아주려고 그래, 안 깎아준다 그러면 저 안 쓰니까 우리나라 크게 보면 지구를 생각한다 그러면 저 안 쓰니까 그거 해주지 마세요. 이래야 되는데 좋은 거 주나 안 주나 가만 보고 있죠. 보고 있다가 더러우면 뜯어내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 그러면 나만 생각한 이기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 못 먹고 못 살고 이런 애들도 많은데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 기여하다는 거 온실효과도 있는 거죠. 그럼 본인도 거기에 한몫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 생각 안 하고 요것이 좋은 걸 주나 나쁜 걸 주나 봤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뜯어내버리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구를 사들이니까 이 가구에서 나오는 그 접착됐을 때 포르말데히드 있죠. 이런 것들이 나와서 그렇지 않나 이렇게 역학해서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후보다는 바로 아파트 입주한 것보다 2 내지 4개월에 높더라 있어요. 이것을 아마 추측하게 역학해서 원인 규명이 왜 그런가 했더니 그럼 이제 이거 다 붙인 거 누가 돼요? 접착제. 쉽게 말하면 포르말데히드라는 게 풀이지요. 문방구에 가면 우리 때는 옛날에 자연풀, 밀가루 이런 걸 가지고 썼었는데 지금은 그 풀 보게 되면 이상한 냄새가 나죠. 이것이 포르말데히드 냄새예요. 이것도 다 붙인 거잖아요. 이런 나무 같은 거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럼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일명 바로 나온다기보다 마르고 이러면서 조금 있다 휘발성이기 때문에 나온다. 이렇게 추측하면 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일명 거기 세 번째도 맞는 말이다 이 소리죠. 네 번째, 시간이 지나면 유해물질 배출량은 감소해요. 그래서 수년이 지나는 것도 있다 이 소리는 일반적으로 그럼 포르말데히드는 우리나라에서 안심하고 그거를 없애는 방법은 없어요. 나라에서 해준 건 없어요. 그럼 여러 가지 광촉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개인 민간 업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쓰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어떤 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광촉매 몇백만 원 쳐들여봤자 별 효과 없다 이 소리죠. 그런 가장 우리가 요즘 나라에서 입증해서 하는 것들은 아파트에 입주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있는 데는 가는 거 아니에요. 깐난애기나 한두 살 있는 애들은 애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엄마들이 속된 말로 무식해서 애 끌고 가는 거죠. 애 잡으려고 가는 거예요. 새 아파트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어른들이 간다 하더라도 일명 불을 펄펄 떼는 거예요. 40도 이상 펄펄 떼가지고 한 2, 3주간 이렇게 떼게 되면 난방비는 들어가지만 허용기준치 이하로 포르말데히드가 날아간다 이 소리죠. 그래서 애기들이 있는 집에는요. 엄마 주부들이 몰라서 그런 거지 그 새 아파트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된 아파트도 가는 거 아니에요. 거긴 또 누가 있어요. 나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띠 가는 거다 해서 5, 6년 가는
가는 건데 또 5, 6년 한다 그러면 저만 생각하고 지저분하다고 안 가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애를 잡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엄마가 똘똘해. 납 같은 거 있으면 또 누가 돼요? 머리가 나빠지죠. 그렇다 이 소리죠. 머리 나쁜 거 찾아라. 중금속 누가 돼? 저 어디 가서 있을 텐데 납이다 이 소리죠. 그럼 이것이 거기 보게 되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는데 없어지는데 수년이 지나도라는 건 5, 6년, 3 내지 5년 가기도 한다 이 소리죠. 그 다음에 5번째 보세요. 빌딩 증후군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 말은요 상당히 애매한 게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일단 답이 5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학자마다 이 해석하는 게 틀려요. 프린트 2번 해설 보세요. 2페이지 18번에 보게 되면 빌딩 증후군이라는 게 공학에서 정의하는 거랑 보건 쪽에서 정의하는 게 틀려요. 첫 번째, 빌딩 증후군은 건물 내에서 두통이 오고 메스꺼움이 오더라 이 소리죠. 그 원인을 밝혀봤더니 환기를 안 해서 그렇더라 이 소리죠. 그럼 이것이 이제 맨 첫 번에 나온 것이 일명 거기에 당구장 보게 되면 빌딩 증후군이라는 건 환기 각계 펴주는 게 환기를 안 해서 그렇다 이 소리죠. 그렇게 생긴 건데 두통 메스꺼움이 어떤 건물에 갔더니 환기를 안 시켜서 두통 메스꺼움이 오는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고요? 일명 빌딩 증후군. 그 SBS 약자 이렇게 약자를 써가지고 했던 개념이 공학이고요. 근데 보건 쪽에서는 빌딩 증후군이라는 걸 신축 빌딩에서 근무자나 또는 어린아이들이 두통이나 가려움증을 유발하더라. 그래서 원인을 봤더니 일명 누가 되더라고요. 여기 휘발성 유기물질들이다. 이 뜻하는 거예요. 그럼 휘발성 유기물질 같은 경우에는 환기를 안 한다고 하는 건 아니죠. 환기해도 안 날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정의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 여기 만약에 우리가 뭐가 되냐 그러면 18번으로 본 거는 누구의 정의냐 그러면 공학적으로 정의해요. 그럼 이제 보자고요. 거기 양가를 세 번째 보세요. 새집증후군이라는 것은 보건에서 만성적으로 누가 되냐 그러면 두통, 구토, 이상 증상으로 호소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새집증후군을 하게 되면 누가 되는 거예요? 포르말데히드 이퀄 포말데히드다 이 소리죠. 그래서 여러 가지 휘발성 물질이 오는데 쭉 써놨지요. 네 번째 보게 되면 신축이라는 것이 일명 누가 되는 건 1년 정도 보는 건데 거기 보게 되면 길게 가는 것은 4 내지 5년까지 가는 거다 이 소리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게 되면 보건적으로 보게 되면 답이 없지요. 답이 없는데 공학으로 보면 누가 된다고요? 답이 있지요. 답이 있다 이 소리죠. 그래서 환기를 포르말데히드 같은 것들이 환기를 안 해서 그것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계속 나오는 거다 있었죠. 환기를 해도 계속 나오는 거다 있었죠. 환기를 안 하면 조금 농도가 높을 수가 있지만 이 계속 나온다 있었죠. 몇 개월간 거의 누가 되냐 그러면 1년 동안 또는 4, 5년 동안 나온다 있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18번은 4월에서 났던 문제인데 5번이다 있었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중요 표시 드시고. 19번 환경부 문제. 비교 습도에 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 저지래요. 절대 온도에 반비례한다. 비교 습도가 낮으면 상쾌함을 느낀다. 공기 1, 2방미터 중에 함량 수준이냐 그건 아니지요. 그럼 여기서 세 번째 보게 되면 누가 되는 거냐. 그럼 그게 틀렸는데 우리가 비교 습도라는 건 이거잖아요. 내가 이런 시간을 있었지. 엄마가 너 공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안 하죠. 누구네 옆집에 있는 애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벌써 환경부에 붙어가지고 취직을 해가지고 월급 타가지고 뭘 사왔는데 너는 도대체 뭐하냐 매일 그러죠. 누구랑 비교하죠. 그래서 비교 습도가 그거예요. 비교 습도 이꼴 누가 돼요? 상대 습도 이꼴 비교 습도는 말 그대로 우리가 포화, 불포화, 과포화 얘기했었죠. 1, 2방미터당 일명 꽉 찬 거예요. 어떤 공기 상태에서 1, 2방미터당 세제곱미터 꽉 찬 걸 뭐라 그래요? 포화습도가 되는 거예요. 포화습도. 그럼 예를 들어서 1, 2방미터가 교시라고 쳤을 때 20도씨에서 꽉 찬 이 습도에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있는데 만약에 이 습도가 꽉 찬 게 있었다고 쳐봐요. 거기에다가 내가 현재 지금 있는데 일명 1, 2방미터 이 교실 하나에 일명 습도가 얼마냐. 이걸 누구로 한다고요? 절대습도 그러는 거예요. 절대습도. 그러면 우리가 비교습도라는 건 꽉 찬 습도에다가 현재 내가 있는 이 상태에서 습도. 이걸 뭐라 그래요? 비교습도. 그런데 곱하기 퍼센트로 나타내기 때문에 100을 쓰니까 일명 비교습도가 쾌적습도 할 때 뭘 쓴다고요? 비교습도. 얼마나 쾌적하다고? 40 내지 70. 근데 학교보건법에서는 30 내지 80까지 보기도 한다 이 소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습도라는 개념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누가 틀렸다고요? 공기 1, 2방미터 중에 함량 수증기량이 아니죠. 이건 그냥 수증기량을 뜻하는 거다 이 소리죠. 네 번째 보세요. 포화습도에 대한 절대습도를 백분율로 나타낸 거다 이 소리죠. 그럼 프린트도 이걸 아마 써놨을 거예요. 보세요. 거기 습도라는 것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면 양가로 첫 번째 거기 습도라는 걸 지금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상태지요. 포화습도 그 다음에 절대습도 쭉 써놨지요. 비교습도 보세요. 비교습도 중요표시 드시고 현재 공기 1, 2방미터 중에 꽉 찬 거에 포화지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줄 공기 중에 똑같은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 지금 내가 있는 그거가 몇 퍼센트가 됐냐 이거죠. 이렇게 해서 한 것이 쾌적하게 느끼는 게 얼마가 된다고요? 한 장 넘어가면 있지요. 그 한 장 넘어가서 중요표시 드시고 양가를 두 번째 보게 되면 쾌적습도 하게 되면 누굴 뜻하는 거예요? 비교습도 이꼴 상대습도 뜻하는 거죠. 40내 70%가 되는 거죠. 중요표시 드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게 되면 거기 아까 왜 습도가 낮을수록 쾌적하다는 것이 양가로 두 번째 써놨지요. 15도일 때는 일명 누가 돼? 70 내지 80%가 돼야지 쾌적하고 18 내지 20도에서 누가 된다고요? 60 내지 70이 쾌적하고 24도가 되게 되면 40 내지 60%가 쾌적하다는 건 쉽게 말하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30도인데 습도가 일명 뭐가 돼? 비가 오면 더 기분이 나쁘지요. 근데 봄에는 누가 돼요? 30도가 되더라도 습도가 낮으면 습도가 뭐 20이나 30만 되면 상당히 누가 된다고요? 쾌적하다고 느껴지죠. 근데 여름에는 30도 똑같은 봄같이 30도라도 습도가 100이나 또는 80이 되게 되면 아주 싸움하게 딱 맞다 이 소리죠. 그만큼 습도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쾌적하다는 건 습도가 높게 되면 누가 된다고요? 온도가 누가 되냐 그러면 낮아야지. 온도가 똑같은 30이고 그 다음에 봄에도 30이고 여름에도 30인데 여름에는 장마철이라서 습도가 100이고 봄에는 건조하게 쓰고 습도가 30이다 그러면 그 느끼는 온도가 누가 더 낮다고 느껴요? 봄이다 이 소리죠. 봄이에요. 그따 이 소리죠. 보자고. 그러면 19번의 답이 누가 된다고요? 3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렇죠? 환경 문제 중요 붙여지고 20번 보세요. 습도를 나타낼 때 가장 많이 쓰는 걸 뭐라 한다고요? 비교습도. 이걸 누가 된다고요? 포화습도지요. 이것도 아마 여기 써놨을걸요? 왜 습도라 그러냐? 비교습도는 비교습도를 많이 사용하는데 공기 건습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나타낼 때는 누굴 쓴다고요? 습도온도를 써요. 습도온도는 온도, 습도, 기류를 종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어떤 온도를 쓰는 거냐 그러면 습도온도를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쾌적하다, 불쾌하다 느낄 때는 무슨 습도를 쓴다고요? 비교습도. 그런데 습도온도, 습도 중에서 습도온도가 더 낮아요? 아니 습도온도가 더 낮아요? 건고온도가 더 낮아요? 습도온도가 더 낮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온도는 쾌적한 온도는 몇 도예요?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지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만약에 이렇다고 치게 되면 습도온도가 이것은 지금 18 플러스 마이너스 2도는 건고온도를 뜻하는 거예요? 습도온도를 뜻하는 거예요? 건고온도예요. 근데 우리가 습구는 건구보다 항상 몇 도가 낮다고요? 3 내지 5도 또는 2 내지 5도가 낮아요. 습구가 낮다 이 소리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고. 그럼 문제를 와보시라고. 21번에 보게 되면 누가 되는 거라고요? 20번 답이 일명 4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그 다음 21번 습도가 낮으면 걸리기 쉬운 질병이 누가 되는 거예요? 습도가 낮으면 호흡기 질환이죠. 호흡기 질환이죠. 동그라미 두 번째 피부계 감염은 어떨 때 높다고요? 피부 질환 같은 경우 습도가 높을 때죠. 이거 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은 65% 이상이 일명 누가 되는 거예요? 수분이에요. 그래서 콧구멍 속에도 다 누가 있어요? 물이 있죠. 물이 있는데 만약에 바깥이 건조하다 그러면 이 콧구멍도 건조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호흡기 질환이 왜 건조한 가을이나 겨울에 많이 걸리는 거냐 그러면 우리 콧구멍에도 촉촉해야 되는데 건조하다 보게 되면 콧구멍 속에 여러 가지 산모들이 살고 있죠. 산모들이 여러 가지 세균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다 잡아서 죽여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 역할을 못하게 되면 그냥 호흡기 쪽으로 들어가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피부 질환 같은 경우 습할 때 많이 가렵고 근지럽고 그렇지요. 그래서 건조하면 호흡기 질환이 걸리는 거고 습하면 누가 걸린다? 피부 질환 같은 거 걸린다 이 소리죠. 21번 답이 누가 된다고요? 1번이 되는 거다 이 소리죠. 22번은 쉬었다 할 거네. 그럼 또 답을 불러달라니 불러주자고. 실강은 잘 체크하시오. 답 잘못 불렀나? 7번의 답 3, 8번의 답 3, 9번의 4, 10번의 4, 11번의 3, 12번의 4, 13번의 5, 14번의 2, 15번의 1, 16번의 1, 17번의 3, 18번의 5. 그 다음에 또 불러달래요. 아이고 공부도 안 하면서. 그 다음에 19번의 3, 20번의 4, 21번에 1 됐죠? 혹시 실강은 잘 봐요. 내가 지금 21번에 1 그랬죠? 근데 열심히 설명해놓고 나서 2 그러기도 한다네. 그러면 얼른 얘기하라고. 21번에 1이죠. 10분 쉬었다 오세요.